(16번째) 이야기, 간이 일반 가세, 면세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하거나 이럴 때 할 때 필요한 사항이므로 간이 가세가 뭔지, 일반 가세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처음에 부동산 중개사를 창업을 할 때, 중개업소를 창업을 할 때 간이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좋아요? 일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요. 그거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은 간이가세로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에 자연적으로 그냥 일반 가세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처음부터 일반 가세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간이가세와 일반 가세의 기준점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일단 4,800만 원을 기준점으로 알고 계시죠. 그치? 그래서 일단은 간단히 생각해서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매출액입니다. 뭘 빼고가 아니라 무조건 내가 전월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내가 중개수수료 받은 부분들 있잖아요. 현금 영수증 띄워준 거. 어떤 분들은 지금은 이제 전월세는 안 띄워주지만 좀 진상들만 띄워주지만 매매는 다 띄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과표에 잡히죠. 그 총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단 일반 가세입니다. 그리고 요 이하는 간이가세로 잡힙니다.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몇 프로?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로 플러스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220만 원을 청구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20만 원을 받아서 세금 계산을 띄워주고 나는 2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10%를 받는 것은. 자, 그리고 간이가세 같은 경우에는 요 4,80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부가세를 3%를 냅니다. 안 내는 게 아니야. 간이가세자도. 얘는 3%의 부가세를 냅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이 안 된다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0% 부가세를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법상으로 잡힌 거는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급 감형법 예방법에 따른 경제 변동 사항에 따라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변동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변동을 시켰냐면 계속적인 건 아니고 원래 4,800만 원 이상이면은 일반 가세자죠. 얘를 갖다가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일반으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8,000 미만은 다 간이가세로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3% 내는 것도 3,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4,800만 원 이상으로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가 간이가세자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고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요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간이가세로 등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간이가세로 등록이 안 되는 부분. 제일 먼저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로 등록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변호사, 의사, 법무사, 이런 거. 전문직들.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이지만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쨌든 전문직,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아니라 일반 가세자가 무조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강남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분이지만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웬만한 지역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서초, 강남하고 서초하고 송파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거기는 무조건 간이가세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의도는 전 지역. 여의도는 전 지역이 다 간이가세자가 없어요. 무조건 일반 가세자예요. 그리고 건물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랜드마크가 되는 사람이 북적북적 교통지옥을 발생시키는 그런 랜드마크의 건물들이 있죠. 그 건물들이 있는 반경 몇 메타, 반경 몇 메타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 가게를 거기다 차린다 하더라도 걔는 간이가세자가 아니라 무조건 일반 가세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 일단은 간이와 일반을 구분할 수 있고요. 간이가세는 1년에 한 번, 원래는 1월 25일까지 신고인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연장시켜서 2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세무서가 직접 신고를 못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본인이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간이가세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내용만 입력시키면 되니까 내가 세금 발부한 내용이 다 어차피 나와 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는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하셔도 별로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일반 가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를 해야 되고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를 말씀을 드렸고 뭐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말씀한 말자 그대로 가공하지 않는 산업들 있죠. 뭐 그 1차 산업 같은 경우에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축산을 한다든가 뭐 수산을 한다든가 직접 그냥 가공하지 않은 물품을 하는 것들, 의료, 학원, 교육 이런 것들은 면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 자체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위과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는 겸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내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처음에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할 때는 좀 방대한 꿈을 꿔가지고 공인중개사도 하면서 사무실을 굉장히 크게 얻었어요.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자. 법률관계, 세금관계, 이사관계, 인테리어 관계 이런 것까지 다 섭외를 시켜서 다 그 사무실을 용도를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이제 아닌데 처음에는 그런 좀 꿈을 꿔서 그렇게 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거기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가 있다라고 치고 또 하나를 내 다른 것에다가 인테리어 사무실을 갖다가 뭐 건축 사무실을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 얘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 얘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데 두 번을 다 부가세 신고를 하자 보면 너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니까 너 이걸 묶어라. 단위로 묶어라. 하나의 단위로 묶어라.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자 번호를 따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업자 번호로 얘와 얘를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단위과세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단위과세자로 신고를 할래 안 할래?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게 없으면 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다.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간이 일반, 단위 면세사업자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끝냈습니다.